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전통시장.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흥겨운 곳이지만 젊은 세대는 가뭄에 콩나듯 보일 뿐입니다.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서울에서 가깝고 일명 맛집이 많아 주말 나들이객들이 몰렸던 의정부 제1시장. 예전에 비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는 최고로 큰 시장이에요? 그럼. 근데 손님이 언제부터 많이 줄었어요? 뭐 IMF하고 저 코로나하고 그러고 나선 적지 뭐.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잘 됐지. 옛날에. 손님이 많았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버스가 여기서 끊겼잖아. 이 일로 다니다가 예. 요 가운데 줄로 다니다가 예. 백화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차가 거기서 내리잖아. 얼마나 되셨어요? 몇십 년 됐어. 몇십 년 되셨어요? 한 50년 넘어. 50년? 50 터줏대감인데요? 네. 그리고 먹는 거, 떡볶이 뭐 이런 거 먹는 거는 잘 돼. 근데 옷가격의 타격이 많아. 주차장도 넓히고 높은 지붕과 잘 정비된 골목 등 시장 현대화 작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쇼핑 여건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어때요? 많이 줄었죠. 느낄 수 있어요?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많이 줄었죠, 줄기는 여기가. 시장이 좀 잘 되려면 어떤 점은 좀 여기가 예. 조금 좀 시원해. 여름에는 좀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죠. 여기 좀 시원하고 그랬으면 좋죠. 아무래도. 좀, 그래도 지붕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높아서 그거는 좀 괜찮긴 한데. 젊은 세대가 많이 찾지 않는 게 상인들로선 가장 안타깝습니다. 재래시장은 상품이 아무래도 신선하고 깨끗하고 또 항상 소유자한테 친절하고 그러니까 많이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천시 영북면을 대표하는 운천 전통시장도 활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1965년 개설된 운천 전통시장은 관광명소인 산정호수와 가깝고 입점 점포만 100곳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곳입니다. 2000년대 들어 현대식 지붕과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현대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지만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기 마트 있는데 차를 주차장 거기다 대고 다 애기들 손 붙잡고 그 마트로 다 들어가지 일리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쓸쓸하죠.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사람. 언제부터 그래요? 하니까 이제 농협마트가 여기 저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부터 더 한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소상공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대면 시장 시대가 지나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 등의 하락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특히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점점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에 봉착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통한 기대 효과, 또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경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남은준 반월 신영통상가회 회장 겸 경기도 상인연합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통시장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 상권진흥원, 이게 뭐 다른 시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시대는 없는 경기도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기관입니다. 이 시장상권진흥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쟁력이 대기업이나 아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보다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체계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사실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 상황, 그다음에 현실적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것들만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경기도 내의 우리 전통시장하고 골목 상권 이 상가수 대략 얼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특별법에서 보면요, 한 27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인회를 두고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데는 한 17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골목 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골목 상권 공동체를 구성한 게 한 407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경기도 내의 전통시장하고 골목 상권만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특징이 분명하게 좀 존재합니다. 뭐냐면 전통시장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고 한때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시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골목상권하고의 차이점은 물건이 한 군데 다 상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중도도 높고 그런 반면에 이제 골목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면 골목상권과 차이는 골목상권은 주변 그 로드 형태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요. 공동체 지정을 하는데 보통 한 거리에 30개 이상의 점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면 그 골목상권들은 그 주변의 어떤 거주지, 그다음에 거주지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배후도시 거주지에 따라서 그 상권이 전부 틀립니다. 만약에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세탁소나 뭐 이런 어떤 생활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질비하게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관광지 쪽이 좀 주변에 있다라 그러면 주로 이제 대형 먹거리나 뭐 이런 형태로 발전돼 있죠. 그래서 골목 상권은 그렇게 우리 전통시장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남은준 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상가회 회장이라고 하셔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네. 지금 어떤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011년부터요. 지금 체육관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체육관이라는 시설들이 이제 상가에 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떤 거라면 예를 들어 보면 오전에 여성분들이 운동을 오시고 그분들이 운동을 끝내고 나가셔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또 식사도 하시고 이런 역할에 저희가 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이제 반월 신영통 상가는 이제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거죠? 예. 자, 다른 상가하고는 다른 우리 반월 신영통 상가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상가는 한 160개 점포가 있지만 140개 정도의 상인 가입률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조직력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과 상인분들 간의 화합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은 우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기고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주변에 있는 맘카페, 뭐 자치회, 그리고 이런 입주자 대표 회의, 아파트 이런 공동체와 함께 모든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가에 바라는 점,
그리고 우리 상인으로서 고객분들에게 바라는 점, 이런 소통의 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밝고 그리고 항상 웃음 나는 그런 상점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경호 원장님. 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경기도 모든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 이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예.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물가가 좀 꽤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깎아준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그렇죠. 가거든요. 예, 매우 크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예, 우리 경기 살리기 통큰 행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로 인해서요,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사실은 주머니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좀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떤 할인 행사, 그다음에 경품 행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좀 열 수 있도록 유도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인들이 워낙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바로 상인들하고 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도 내 한 150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150여 곳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지금 이제 일제히 시작을 한 건데, 이 경기도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요. 예. 이 통큰 세일이 진행되는 날짜나 뭐 관련 행사들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마다. 예, 시장을 저희가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데, 예산에서 그 서비스 행사 비용들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분산시켜 버리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요.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 집중을 좀 높이려고 그 기간을 좀 한정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도내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가 승인을 해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보통 농산물들을 세일을 한다든가 같이, 그다음에 도내 하나로마트에서 한 농축수산물 한 20여 개 품목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행사하고, 전반적으로 전부 일정하게 한 지역 안에서, 그다음에 한 시기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19 시절에는 사실은 그때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단지 집합 행동을 못했을 뿐이지 걔네 소비는 어느 정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정책 지원금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가가 뛰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진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경기도의 생각이었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경기도에 계속 요청을 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어려울 때를 놓치고 가면 상인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것들을 다시 구제하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맞춰서 좀 우리 통큰 세일, 그다음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는 좀 할인 행사들을 대폭적으로 추진하자. 그걸 했더니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흔쾌히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 그런 때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번에 단기간 내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 남우준 회장님, 이 반월 신영통상가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통큰 세일 하시고 계실 건데, 네, 맞습니다. 신영통상가에서는 어떤 행사들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반월 신영통상가에서는요, 가입 점포 모두가 함께 세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저희 상점가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이제 보통 저희가 반다리 문화 공연을 16회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볼거리를 제공해주면서, 그리고 문화 오셨으면은 다시 또 이제 소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소비한 영수증을 또 가져오시면은 또 이제 경품도 주시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같이
고객과 상인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큰 세일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사실은 이사님이 직무대행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한 17일, 18일 그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분들이 이제 4월 달까지만 해도 많이 침체됐었어요.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어떡하나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셨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훅 매출이 올라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난달은 이제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한 3, 4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남원준 회장께서는 5월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활기가 지금 이제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어떤 반응 어떤가요? 다른 지역 반응들도 저도 지금 요새 계속해서 이게 저희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거의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 뭐 어디 특정 지역인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 곳에 할머니 한 분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쿠폰을 가져오셔서 거기서 경품 행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라면을 타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 고물가 시대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할머니 말씀은 그러셔요. 이거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당신은 또 어려운데 누구 동네 주변에서 준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 지방정부나 아니면 상가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받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축된 소비 심리를 좀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현장 점검할 겸 뭐 몇 군데 다녀보셨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좀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하고요. 한 것은 또 가보니까 또 문화공연을 쭉 했습니다. 문화공연. 근데 생각 외로 문화공연 하는 장소에 가족 단위로 아이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카드 쓴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그 매출 상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 유동을 알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긴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큼 인구 유동이 있었으면 매출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남원준 회장님 이제 5월부터 상가 활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그 매상도 올랐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5월 달부터 유동인구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은 따라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 세일이 사실은 이번 1탄이잖아요. 제가 포스터에 봤을 때 1탄이라고 적혀 있는데 2탄, 3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이런 사실은 지갑이 한번 닫히면은 소비자가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열리면은 또 잘 열리는 게 또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 세일 1탄을 기점으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돈을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조금 더 2탄, 3탄을 기대해서 상인분들한테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5월부터 매출이 이렇게 좀 늘고 활성화된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 분석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시는지요? 크게는 일단 날이 좀 좋아진 것도 있지만요. 물가가 이제 좀 너무 고물가로 가다 보니 계속 잠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소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이번에 토큰 세일이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토큰 세일 하나만으로 이게 이렇게 좋아졌다고는 또 볼 수 없고 토큰 세일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 카페를 했을 때 좀 더 한도를 올려준다는 사업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로컬 푸드 뭐 20% 할인, 30% 할인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조합이 잘 돼서 이런 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경호 원장님. 자, 무엇보다도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쫙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아직 이제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이제 어떤 그 결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이게 또 지역 경제는 어떻게 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할머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요, 이게 고물가라는 것들은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1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들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예, 만약에 뭐 지금에 워낙 경기가 좋고 이렇다 그러면 10%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목마를 때 물 주면 이렇게 물이 잘 소화가 없어지듯이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좀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내릴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것들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알고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좀 길었으면 좋는데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돌이켜보면 정말 그 시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4년 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우리가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3년이 갔고 지난해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 그 방역 조치들이 완전 해제가 됐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이런저런 우리 행사들을 통해서 상권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요즘 상인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안 좋다. 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보다 더 힘든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일단 코로나 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그냥 감수를 하고 그리고 버텨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는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데 월급이 직접적으로 오는 거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이 큽니다. 월세도 밀리게 되고 관리비도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뭘로 대처했냐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로 사실은 월세를 내고 이제 직원 월급을 주고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엔더믹이라고 하지만 바로 닥쳐온 게 뭐였냐면은 고금리, 고물가 이게 바로 닥쳐버리니까 이제 좀 회복 좀 해야겠다, 이제 매출 좀 오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을 했죠.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물가는 올랐고 원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가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우리 소비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온라인 시장 커지면서 택배 시장이 또 엄청 커졌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가서 사야 될 것들을 이 택배로 시켜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이런저런 그 변화들이 막 엄청난 변화들이 그 3, 4년 사이에 최근 밀어닥치다 보면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라고 비교해 봐야 될까요? 이게 뭐 더하기 요인도 있고 빼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매출은 이제 줄은 게 맞죠. 근데 코로나 전과 지금이 같다고 동일시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든 전기세 그리고 뭐 유류비, 뭐 가스비 이런 게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10,000원을 팔았을 때 예전에는 2,000원의 이익이 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4,000원에 팔아도 2,000원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이죠. 14,000원으로 오른 것만 기억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가를 잡지 않으면은 이런 상권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침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상인분들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인들의 좀 형편이 나아지려고 하면 매출이 지금보다 더 오르든지 아니면 비용이 좀 절감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군요. 예. 자, 원장님. 방금 이제 남 회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상인들의 이 하소연, 이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대형 쇼핑몰들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SSMA라고 큰 슈퍼마켓이 있다가 그게 뭐 아울렛 형태로 갔다가 지금은
여기 수원에 뭐 쇼핑몰이 하나 대형으로 생겼죠. 예,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대형 쇼핑몰의 어떤 진화가 이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의 그 알리하고 테무 같은 것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 전통시장은 그 외부 자연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로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비가림도 하고 했는데요. 일찍한 것들은 이미 이제 노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 변화도 굉장히 큰 요인이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가 변하면서요. 세대다 그 생각하는 차이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형 쇼핑몰 가면 없는 게 없는데 사실은 전통시장은 그 일단은 물건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좀 고령화돼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전통시장이 전반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사실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면 굉장히 고급진 곳으로 생각합니다. 비싸고 그다음에 건강식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도 같습니다. 미국도 전통시장을 굉장히 그 비싸고 고급진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다음에 특히 또 미국은 싼 곳은 어디냐? 그러면 윌마트, 이런 것들을 싼 걸로, 대형마트를 싼 곳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이 싸고 대형마트이 좋은 곳으로 된 잘못된 편견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그런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정부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그 시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돼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정부의 정책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 원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대형 또 온라인 쇼핑몰의 파상적인 공세, 또 시장 노후화, 소비 패턴의 변화, 또 뭐 여러 가지 인식의 한계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뭐 한두 개 손보아야 될 건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당장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어떤 타겟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지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중심지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 1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그거는 한 개인이나 한 주식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시장 안에 상가가 한 150개 상가가 있으면 100억의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150명이 논아가는 거죠. 결국 지역 경제의 핵심이죠.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정책 변화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소비 패턴의 변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 또 K푸드나 그다음에 K자가 요새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줄어드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반이 차지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경기도를 아직 것들을 그 해외 관광객들이 경기도 시장에 방문을 아직 적게 합니다. 그 부분들의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그 소비자들을 외국인들 관광객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 끝에 결국은 우리도 그러면 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자라는 이제 그런 방향 정책 방향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야 이 광장시장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남은준 회장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이게 공존이 가능하냐 늘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입점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상생의 어떤 뭐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상가회 운영해 보시는 입장에서 주변에 만약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대구, 뭐 청주, 뭐 최근에는 뭐 의정부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대규모 점포를 이제 주말에라든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냐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주말에 영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타격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전통시장 쉬는 날이에요, 대형 점포가. 그러면은 대형 점포로 가실 분들이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규모 점포가 아예 공식적으로 옆에 생긴다. 고객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통시장은 사실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 상인분들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식구들도 있고, 그리고 생존권까지의 싸움과 고객의 편의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한테는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전통 시장의 이제 매출도 오르고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사실은 상가회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모임이니까 잘 될 텐데 상가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요즘 좀 침체가 되면 상가회 운영에는 좀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상인회라는 게 뭐 지자체의 도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말 그대로 상인분들의 월 회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기본적인 틀은. 거기서 이제 상인회가 운영이 돼서 그 상인회에서 경상원이든 뭐 소상공인시등공단이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모든 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소비가 줄고 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면 상인 회원분들이 상인회의 납부가 10,000원, 뭐 20,000원인 것도 사실은 미납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조금 운영이 좀 빡빡해지고 좀 어려운 점은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제일 먼저 이제 가보는 게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 체감 경기의 최일선에 있는 이제 상인들하고 늘 만나시니까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특히 요즘에 이제 물가 비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자, 정부의 물가 방향 정책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한 25%, 3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쭉 같이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왜냐면은 뭐 전기가 다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전기세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가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고물가 시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먼저 일단 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물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인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촉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지 뭐 이 시기를 좀 같이 겪어서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스비도 엄청 올랐거든요. 엄청나죠. 그래도 한 몇십 %씩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특히 이 상인들을 위해서는 좀 특별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 이게 꽤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시행된 지가?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제 특별법 기존 할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함께 오고 있죠. 한 10년이 이제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꽤 오래가 됐는데, 자, 지금도 이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상점가에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근데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대규모 점포나 뭐 이제 대기업 기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직원들한테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이니까 그 보너스로 막 온누리 상품권이 나오고 이럴 때에는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사실은 전통시장이.
근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이제 오늘 상품권을 또 지급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상권이 죽는 걸 봤을 때 오늘 상품권이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도움으로써 사실은 상인분들이 오늘 상품권으로 인해서 좀 숨통을 트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이걸 그럼 좀 더 지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오늘 상품권도 그렇고 이제 지역 화폐도 같이 함께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함께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역 카페는 또 오늘 상품권과 다른 점은 업종이 많아요. 만약에 가계부를 쓸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은 사교육을 좀 줄여야 하겠지만 사교육 관련이거든요. 근데 학원비, 뭐 운동비,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지역 카페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교육비의 부분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보통 다 소진하죠. 근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는 충전하는 돈 계속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또 소비도 줄고 이런 구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카페 그리고 오늘 상품권의 예산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이 시기만큼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장님, 방금 이제 남은준 회장께서 이제 그 오늘의 상품권과 지역 화폐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 화폐는 사실은 이제 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매칭 펀드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던 건데 예. 이제 뭐 최근에 세수도 좀 줄다 보고 하니까 이 그 지역 화폐 예산이 많이 좀 깎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깎인 곳이 많죠. 일단 정부 기조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안타깝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역화폐 개념은 품앗이 개념입니다. 맨 처음에 어떤 지역화폐의 출발은 품앗이에서 출발을 하고요.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그게 그 돈의 화폐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지역화폐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사실 승수효과입니다. 승수효과. 그래서 그 돈을 일정 부분 우리가 보충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가 평소 사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더 살 수 있는 그래서 소비 여력들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승수효과가 한 1.7배.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지원을 하면 7,000원을 더 쓰게 해서 17,000원을 사게 하는. 그래서 이게 소비가 100%면 170%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승수효과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래서 정책 발행분이 바로 그런 승수효과를 노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최근 정책적인 어떤 거로 지역화폐로 지금 25만 원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 어려운 시기를요. 그 25만 원이 아니지만 그게 1.7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40만 원 돈, 40만 원 돈이 이제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역화폐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정 부분 여유를 좀 보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00원이면 90원을 충전을 하면 10원을 더 해주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새 고물가 속에서는 그거 하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10%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10% 정도 뭐 없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지금 어떤 형태로 좀 늘려가는 게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보편적으로 7% 하는 데도 있고 7%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10% 하는 데도 있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진짜로 서민들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준 회장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전통시장 이런 데서 농축산물 환급 행사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시에 궁평항 해어론 수산을 예로 들면은 그냥 수산물 코너죠. 그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코너에서 34,000원 정도 구매를 했을 시 오늘의 상품권으로 10,000원을 즉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67,000원 정도 구입했을 때는 20,000원을 줍니다.
근데 이 온누리 상품권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 온누리 상품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전통시장을 찾아주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는 상품권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감사하죠.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게 수산물이라든지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 환급 행사와 관련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 규모를 좀 더 늘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보통 한 1,4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100개의 전통시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근데 이런 100개 정도의 적은 10% 정도도 안 되는 곳에 집중 지원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전통시장 분들도 시장까지 속속히 들어갈 수 있게 폭넓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설적인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나 아케이드 설치 문제,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노후된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또 새롭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대기형 그러니까 점포들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시설이 사실은 되게 최첨단식으로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들어와서 주차장부터 장을 보는 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낙후된 곳이 많죠. 그래서 비 와서 장을 못 보고, 눈 와서 장을 못 보고, 더워서 장을 못 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아케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편안한 주차 시설 정도는 함께 따라와 줘야지 이 경쟁에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시설 사업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항상 이런 공고 사업이 내려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 보수를 하고 있어요. 다만 또 아쉬운 점은 또 예산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개를 아케이드를 신청했지만 그것서 한두 개만 되고 나머지 8개는 또 1, 2년을 비 맞으면서 또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확대가 필요합니다. 방금 이제 회장님도 사실은 이제 좀 젊으신 편이시잖아요. 예.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원장께서는 이제 이 상인들의 고령화 문제가 좀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외로 또 청년 상인들도 꽤 많습니다.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이런 청년 상인들 육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청년 상인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10%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착을 못하는 이유는 청년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을 시켜서 뭔가 정포를 내고 이런 자영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입 장벽이 일단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자체라든지 정부라든지 언제든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보증금이죠. 보증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 점포에 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청년분들이 이제 고령화로 점점 힘들어지는 그 전통시장에 활력이 되고, 그리고 청년들만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젊어지는 전통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원장님, 이 경기도가 이 상권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전국 최초로 이 경기 바로 서비스 이거 실시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서비스입니까? 경기 바로 서비스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아니면 전국의 보통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직접 지원 사업들입니다. 근데 경기 바로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닌 이제 간접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상인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경영형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한 10종에서 12종 정도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기바로 서비스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서류들을 한 번에 저희가 모읍니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상인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사업 계획서만 올리면 저희가 그것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량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경기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영형 개선 사업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100억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절감은 CO2 같은 경우는 2.5톤 이 정도로 그래. 그다음에 종이는 80만 장 A4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 바로 서비스가 가장 혁신적인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자 원장님 앞으로 이제 지금 올해 최초로 이제 시작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상인들에게 또 어떤 말을 좀 전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은 고물가, 관율 그다음에 고금리 속에서 우리 상인들은 어렵고요. 상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비자도 어렵기 때문에 상인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관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들을 통크세일과 같은 유사한 것들을 좀 찾아내서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그다음에 장기적인 발전의 전략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건 장기적인 전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남은정 회장님,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시장이 좀 활력을 찾고 있다가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자, 우리 시민들에게 왜 전통시장에 오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사실은 저희 상인분들의 사실은 심장 같은 곳입니다. 예, 전통시장이 사실은 프리미엄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그 선순환적인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 살리기 사업이 다음 주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이 전통시장 방문해 주셔서 등품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문화공연도 보시고 이렇게 함께 저희 상인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등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아직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좀처럼 녹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오는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통큰 세일의 활기가 소비 심리를 녹이는 온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번 경제 살리기 통큰 세일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